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잘 알려진 책이죠.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제가 사실은 사피엔스보다 호모 데우스라는 유발 하라리 책을 더 먼저 읽었는데요. 네, 궁금해져서 요번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지 않을까 싶지만 저도 요번에 이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모 데우스가 조금 더 재밌더라고요. 한마디로 이것은 인간의 역사, 빅 히스토리입니다. 여기 옴기니의 말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옴기니가 이 책을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좀 책이 잘 이렇게 흐름을 모르겠다 그러면 옴기니의 말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시고 책을 읽으면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 히스토리, 즉 뭐 삼국 시대가 어떻다, 뭐 유럽 중세 시대가 어떻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역사, 여기서는 이제 7만 년 전부터 또는 더 전부터죠. 인간의 역사를 그냥 한 권의 책으로 세세한 거 다 빼놓고 굵직굵직한 거, 즉 뭐 외계인이 와서 인간이 지난 뭐 10만 년 동안 어떻게 변했냐라고 했을 때 굵직굵직한 것을 엮는 식으로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보통 책이랑 가장 다른 게 7만 년 전에, 여기 7만 년 전이라고 나오죠. 7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의 인지혁명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7만 년 전에 인간이 어떻게 했는지 써놓지도 않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증명 가능한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유발 하라리가 정말 그런 거 세세한 것에 그 신경 쓴 학자라면 쓰지 못할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뭐 그래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봅니다. 7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프리카 동부, 뭐 케냐 쪽이겠죠. 탄자니아, 케냐에 있던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족이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그때 유럽이나 아시아나 이런 지역이 뭐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동물만 뛰어다니는 곳이 아니라 유럽에는 네안데르탈인, 아시아 쪽에는 뭐 호모 에렉투스, 데니소바인 이런 어떤 예를 들면은 요즘 치면은 침팬지가 막 나가는데 거기 고릴라도 있고 긴팔 원숭이도 있고 바분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뭐 인간의 종류를 깨어가 치면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살고 있었는데, 특히 뭐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는 뇌도 인간 그 호모 사피엔스보다 크고 체격도 크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 몰아냅니다. 그 유발 하라리는 몰아냈다기보다는 다 죽였을 거다. 거의 다 죽이고 몇 명만 흡수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아프리카 동부의 조그맣던 종족이 어떻게 그 무슨 호랑이 사잘 다 정복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다른 인간 종류들을 다 몰살시키고 유일한 유인원, 세계 유일한 유인원으로 된, 영장류 유인원으로 됐느냐라는 건데, 거기엔 분명히 혁명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유발 하라리의 생각에 따르면 이거는 언어를 통해서 협력을 하는 것이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이나 호모 에렉투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안데르탈인, 지금 침팬지를 보면, 만약에 네안데르탈인이 없으니까 침팬지나 고릴라를 보면 걔네들도 이렇게 그 집단을 이루어서 사는데 그 집단의 크기가 50마리를 좀처럼 넘지 못하고 아무리 많아도 100마리가 된 적은 없다는 거죠. 저희도 이렇게 같이 협동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같이 사냥을 나가고 무슨 주말에 같이 놀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대충 몇십 명의 수준이지 몇천 명과 제가 뭐 매년 만나갖고 놀고 하는 것은 쉽지 않죠. 특히 무슨 뭐 이메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몇 사람하고만 있다 그러면 몇십 명, 50명 정도가 한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피엔스는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5천만이 그걸 다 알고요. 급속히 뭐 몇십만, 크게는 100만, 200만의 군대가 소집이 됩니다.
근데 그 100만, 200만이 소집될 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저도 외국 나갔을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 쪽에 갔는데 제가 어떤 힘든 일이 있는데 누가 와서 도와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옛날에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그때 일제 식민지 때 그 러시아로 끌려간 한국인, 그쵸? 그 한국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저도 다르게 느껴졌고 그 사람도 저를 저 사람은 내가 한 번 본 적도 없고 나는 이미 러시아에 뭐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지만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뭔가 저한테 도움을 주고 저도 고마워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요. 도대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갑자기 먼 이국 땅에서 만났을 때 한국인이다 라고 느껴서 서로 돕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사피엔스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사피엔스는 싸울 때 네안데르탈인이 50명이 나오면 사피엔스는 500명이 나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협동력 때문에 이겼다라고 유발 하라린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상하게 하나로 묶이는 그런 재주를 갖고 있는데요. 그럼 인간을 지금처럼 하나로 묶는 것에는 그래서 우리가 네안데르탈인도 이기고 자연을 개척하고 하는 이런 것은 무엇이 있을까? 유발 하라리는 일단 한 지금부터 1000년 전 이런 때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돈과 경제, 또 하나는 식민지를 통치하는 것 같은 제국과 정치, 또 하나는 종교죠. 돈과 경제는 그까짓 거 돈 주면 물건 주고 하는 게 뭐가 대단하냐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어디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종이 조각 달러 1달러를 내밀고 물건을 달라고 그러면 아무도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 조각에 내가 왜 너에게 고기를 주느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화폐가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이 종이 쪼가리를 보고 이것이 실제로는 가치가 없지만 가치가 있다고 그 화폐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화폐의 가치를 인정하고 거래를 하고 한다는 거는 사람들 사이에 신용이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이 사람의 주는 화폐를 내가 믿고 내가 이 사람에게 다시 화폐를 주면 이 사람도 믿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미 이런 신용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뭐 아주 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도. 제국과 정치는 주로 군대를 동원하는 거죠. 군대를 동원해서 식민지를 개척해서 영국이 인도란 나라를 식민지로 개척해서 영국의 가치관과 문화와 기술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그걸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도 했지만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줌으로써 인도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도록 만들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약간 폭력적인 방법으로 또 일단 처음에는 반항이 있겠지만 하나로 묶어 놓으면 거기서 또 동질감이 생기고 그 인도가 영국을 물리쳤지만 아직도 크리켓을 하고 아직도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결국은 또 이런 영국의 제국주의적 영향으로 하나로 묶인 이유다. 즉 문화와 시스템을 약간 처음에는 폭력적이지만 이런 방법으로 확산해서 공통된 가치관을 갖도록 해준다는 거고요. 종교는 뭐 당연히 이게 제일 강력할 수 있는데 일단 믿게 되면 도저히 확인될 수 없는 신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많은 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같이 영연방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같은 화폐를 쓴다. 또는 우리가 같은 종교를 믿고 있다. 즉 뭐 이슬람교 같은 것을 믿는 사람은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이 갑자기 저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온 이슬람 교도를 만나도 우리 친구야 라고 얼싸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연관되는 것이 없지만 어떤 상상 속의 무슨 믿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인류가 마치 하나의 몸뚱이인 것처럼 행동한다. 라는 것이 도저히 침팬지나 네안데르탈이나 호모 에렉투스는 따라올 수 없는 것이었다고 유발 하라리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7만 년 전에 인지혁명이 있고 나서 유발 하라리는 이제 물론 농업혁명이 있다고 합니다. 농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생산성이 늘어났죠. 물론 유발 하라리는 이제 농업혁명의 개인은 더 불행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인구가 늘어나서 인류가 더 수가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500년 전부터 일어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서양의 과학혁명이고 재밌는 것은 유발 하라리는 이제 항상 모든 것을 물질적이라기보다는 관념에서 해석을 해서 유발 하라리의 거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혁명이 뭘 막 발명하고 뉴턴이 뭘 풀고 해서 이제 일어난 것이라기보다는 수학이나 과학자 이야기보다는 사회 전체가 무지라는 개념을 인정했다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즉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보자 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서양의 서유럽의 국가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유발 하라리는 왜 이런 그것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우연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조금 하는데요. 당시 중국 인도가 유럽보다 훨씬 기술이나 경제력에서 몇 배가 발전돼 있었는데 왜 중국 인도는 바다 건너서 아메리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유럽이 발견했냐? 중국 인도는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바다 건너에 무엇이 있는지 왜 궁금해? 우린 알 필요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서유럽 사람들은 저 바다 건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 우리가 바다 건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만 탐험을 나갔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뭐 왜 우리가 병에 걸리는지 모른다. 그래서 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세계의 나라들은 뭐 중국, 인도뿐만 아니라 중동, 페르시아, 이슬람 제국 등등도 우리가 뭘 자꾸만 궁금해하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신께서 이미 알려줬을 텐데 신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졌지만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고 이것을 알아내고 싶다라는 어떤 사고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뒤처져 있던 서양이 동양을 따라잡고 결국 이겼다는 거죠. 근데 이 과학 발전의 뒷면에는 이제 경제학자인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자본주의 경제 사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학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릴레오나 뭐 콜럼버스, 뭐 이렇게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없었어도 뭐 비슷한 똑똑한 사람이 또 나왔을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유발하라는 얘기하고 다만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러니까 뉴턴이 없어도 누군가가 뉴턴의 이론을 결국 조금 늦게 발견을 했을 텐데 뉴턴 같은 사람에게 돈을 주고 대학의 교수 자리를 주지 않았다면 뉴턴이 100명이 있어도 아무도 뉴턴만큼 업적을 낼 수 없을 거다라는 거죠. 전형적인 경제학자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유발 하라리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켜서 자연을 정복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어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자들에게 막대한 투자, 연구 개발비, R&D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바탕에는 아담 스미스가 18세기 말에 지금부터 200년 전, 250년쯤 전에 나와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사실은 남을 위하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남을 위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은 나쁜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담 스미스가 새로운 어떤 종교적인 사상 같은 걸 갖고 나왔죠. 즉, 너 자신만을 위해라. 남 생각하지 말고. 근데 그것이 남을 결국 위한다는 것이죠. 즉, 네가 네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 때문에 남이 이득을 본다라는 거고요. 그 기본적인 거는 그때까지는 파이가 한정돼 있어서 내가 많이 먹으면 딴 사람이 덜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파이를 더 먹으려고 열심히 일을 해서 파이를 키우면 나만 더 먹는 게 아니라 딴 사람도 더 먹을 수 있는 윈윈 게임이라는 것을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주의가 과학 발전과 동시에 일어남으로써 과학의 그 어떤 자본을 대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급속도로 지난 200~300년간 발전을 했는데요. 이전의 제로섬 게임의 고정관념을 탈피했다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는 이런 자본주의와 결합된 과학의 발전이 인간이
그동안 계속 배고파서 죽었는데 이제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없어졌고요. 또 질병에서 많이 해방됐죠. 인간 수명이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 세계에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기술의 발전과 자원의 개발이 계속돼서 자본주의가 지속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뭐 기술이 가다가 멈출 수도 있고 그 자원을 개발하다가 그것이 멈출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자본주의라는 거는 앞으로 발전이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여기 돈을 투자하면 여기가 발전돼서 내가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에 기반하는데 이런 믿음이 무너지면 자본주의와 과학주의의 운명은 좀 어두워질 것이 아닌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발 하라리는 그 호모 사피엔스의 결말, 즉 이런 발전이 중지되었을 때 호모 사피엔스가 맞게 되는 위기를 엉뚱한 좀 의외의 방향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아무리 우리가 뭐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이 편리해져도 결국 생물학적 진화의 속도를 뛰어넘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주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있어도 우리는 지금부터 5만 년, 6만 년 전에 동굴 속에서 사슴을 사냥했고 밤에는 추워서 오들오들 떨던 그 똑같은 몸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아무리 안락해져도 결국은 죽게 되고 뭐 조금만 방심하면 뚱뚱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음에도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생물적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들이 발전할 것이다. 즉 유전공학, 사이보그, 즉 유전공학이라는 건 우리 유전자를 바꿔서 몸을 바꾸는 거고요. 사이보그는 우리가 이 몸, 이 뼈 대신에 기계를 넣어서 우리 몸을 기계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영원히 살고 머리가 아주 우수하고 여태까지는 아버지 어머니가 별로 똑똑치 못한 그 두뇌를 주면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두뇌까지 바꾸고 이제 이런 시기가 오면 호모사피엔스가 기계나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존재가 되면서 호모사피엔스라는 것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이게 제가 먼저 읽었던 책 호모데우스는 그 사피엔스는 똑똑하다는 건데 데우스는 신이라는 거죠. 인간이 신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유발 하라리는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뭐 요즘 그 과학 발전을 보면 아주 불가능한 것은 같지는 않습니다만 대개 이런 얘기가 이제 큰 줄거리고요. 근데 이제 유발 하라리 책이 보십시오. 이렇게 두껍죠. 600페이지, 570페이지에 이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길게 썼느냐? 자기가 여러 가지 읽어서 습득한 지식을 막 여기에 적어 놓았기 때문에 책이 길어졌고요. 뭐 거기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 뭐 이렇게 큰 흐름에는 지장을 주지만 있는데 인간이 쌀과 밀을 재배하면서 농업혁명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쌀과 밀이 보잘것없는 풀에 불과했는데 인간을 이용해서 지금 다른 작물을 다 없애고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도록 해서 세상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 식물이 쌀과 밀이 됐다. 먼저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대항해 시대의 선원들이 이제 뭐 세계를 일주한다든지 대륙을 탐험할 때 50%가 죽었는데 그 이유는 무슨 해적을 만나서나 무슨 배가 태풍을 만나서가 아니라 괴열병으로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의사가 이게 비타민 C라는 게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살게 됐다라고 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가 그냥 이유도 없이 50%가 죽는 이런 항해에 나선다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고로 살았는지 지금은 잘 짐작이 안 갑니다. 또 인간의 개인의 뇌는 용량의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극복한 것이 글자와 숫자의 발명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뇌 속을 들어가 보지 못하지만 그들이 남긴 글자와 숫자를 보고 이제 이해하게 됐다는 거고요. 특히 뭐 유발하라는 경제학자가 좋아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한데 인간은 숫자를 계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라서 숫자를 제대로 다루는 사람이 적고 이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다. 경제학자죠. 그 다음에 수렵 채집인 중에는 바보가 없다. 즉 수렵 채집 사냥하고 이렇게 채집하려면 조금 모든 것을 잘해야 되죠.
그 불도 피우고 집도 짓고 몸도 튼튼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동물들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잘 보고. 그래서 수렵 채집인은 조금이라도 모자란 점이 있으면 바로 죽는 이런 사회인데,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는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책 읽고 강의하는 것은 하지만 달리기 뛰어봐라 전혀 못하죠. 뭐 사냥해봐라 한 마리도 못 잡죠. 농사 지어봐라 금방 쓰러지죠. 이제 이런 현대 사회는 하나만 잘하는 바보를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큰 줄거리를 알고 싶으신 분은 그냥 맨 뒤에 옴기니의 말만 읽어도 큰 줄거리는 파악하실 수 있고요. 자기가 관심 있으신 분야를 조금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좀 많이 긴 책입니다. 감사합니다.